도시탐험대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해방촌에 나왔습니다. 이 해방촌은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우리가 뭘 탐험할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촌이 이 서울에, 이 용산의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방촌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방촌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이 해방촌 일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뒤에 남산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남해안으로 햇빛이 잘 드는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한 곳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해방촌은 도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민들이 사는 데를 형성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판자촌도 만들어지고 길이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좁은 골목길들, 도로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저렴하고 핫플레이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밤에는 조금 어둡고 좀 침침한 그런 동네였을 텐데 어떻게 지금의 이런 핫플레이스로 변환될 수 있었을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임대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일대가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죠. 접근성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데요. 여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를 재개발하기를 원했었어요. 실제로도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가 무산되고 또 움직임이 있다가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기를 고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개발할 건데 이런 건물을 새로 짓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많고 골목길도 좁고 차들이 진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낮아요. 그렇지만 경관이 좋고 동네에 히스토리도 있다 보니까 젊은 예술가들, 또 젊은 셰프들, 바리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둘씩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핫플레이스의 조짐이 보였던 거고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던 거는 서울시에서 여기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게 될 기능시장 일대 조금 더 보행이 편리하게 가파른 계단에 경사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핫플레이스화 되는 하나의 폭발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시장 자체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해방촌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시죠. 새로운 느낌의 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해방촌 느낌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셨어요. 그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그 동네의 역사 그리고 다양성을 지켜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많겠죠.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또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켜가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7, 80년대에 만들어진 벽돌 건물들, 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타일 건물들, 여러 가지 형태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게 도시의 다양성인 거고, 그 다양성이라는 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성도 있을 수 있고 재료적인 측면 또는 용도적인 측면, 핫플레이스가 돼서 전부 다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거고, 여기를 탐험하는 사람들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시설이고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삶의 선택지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성수동은 지금 옛날 벽돌 공장들이 많은 것을 조금 이어가고자 벽돌로 부적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살짝 약간의 지원금을 준다던가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방촌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수동에 오래된 벽돌 창고들, 그런 경우는 이제 붉은 벽돌을 소재로 쓰면 좀 지원도 해주고 공공에서, 또 북촌 한옥이나 서촌 한옥 같은 이제 한옥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 시에서 돈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이 해방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을 줄 수 있고 반대급부로 뭔가를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은 대생 관점에서 여기에 특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일어날 경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죠. 그때 특징적인 재료를 쓰면 뭔가 보조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의 독특한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해방촌에 와본 사람들은 지금 제 배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신흥시장입니다. 이 해방촌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예요. 제가 원래 알던 시장이랑 구조랑 공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다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그러면 길을 따라서 양측으로 가게가 있고 좌판이 있는 그런 공간을 흔히 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람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바로 길거리에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대개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이 신흥시장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특이해요. 신흥시장에 이제 우리 우측으로 있는 이 길과 가운데로 이렇게 순환형으로 동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3m 정도 되는 이 좁은 길들이 쭉 연결돼서 순환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시장은 보통 직선적인데 여기는 순환형 동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뭔가 이제 아늑한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 다음에 길의 폭 대비 주변 건물이 한 2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위호감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도 주죠. 아지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 신흥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적인 매력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뭔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듯한, 공간 자체가 크진 않죠. 크진 않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남남이지만 시선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신흥시장에 있다는, 영어로 말하면 코프리젠스, 같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맥락에서 이 신흥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길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서로 이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오밀조밀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모양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카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내 공간을 내주고 시각적인 개방감도 주고, 그러면서 다른 가게와 다른 또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멀리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모던하게 디자인한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도 있는가 하면 또 옛날의 모습을 유지한 그런 가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굉장히 특징적인 공간인데 지금 보면 원래는 여기 건물이 차 있었어요. 건물 하나를 털어내서 소위 말하는 건축적으로 오픈된 공간, 필로티라고 이야기하죠. 오픈돼서 뒤에 있는 좁은 길이 이제 보이는 그런 재미난 공간을 연출하고 있죠. 같이 걸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신흥시장 밖에 서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신흥시장으로 올라오는 그런 길들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한강 쪽으로 시야가 이제 트여지는 그런 공간이고,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신흥시장이 가운데 있고, 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뚫려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신흥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변에 리모델링이네요. 지금 보면 안에는 이제 타일 재료가 있고, 겉에는 이제 금속 패널로 뭔가 이제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고, 바로 우측 건물을 보더라도 기존에 조적 벽돌, 붉은 벽돌 건물이었겠죠. 거기를 이제 다시 1층 부분에 타일 같은데 판을 다시 붙여서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면 주민들이 믿고 있으면 이런 리모델링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핫플레이스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작은 신축들 리모델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 반대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 예전 그대로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저희가 오늘 해방촌에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핫플레이스죠.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은 단군 이래 뭐 최대 재개발이다라고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한남 3구역은 15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로 지금 우리가 돌아다 본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지만 15층 정도 높이로 재개발될 거고요. 여기는 소위 말하는 한남 2구역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있는 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4층 높이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핫플레이스들이 지켜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 폭파가 될지, 다 폭파가 돼서 아파트 단지로 될지 10층 높이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남산 뷰가 다 가리죠.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의 가장 랜드마크 중에 넘버원인 남산과 그 다음에 한강을 굽어보는 용산 후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만들어질 용산공원 딱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또 수도권의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의 이 특성이 골목길 그리고 신흥시장 이런 핫플레이스 매력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